안녕하십니까, 이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직입니다. 2023년이 밝았는데 나이가 이제 어떻게 되죠? 올해부터 두 살씩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한 살 올라가고 2살 낮아지나? 생일 전까지는 2살 어려지고 생일 되면 언제부터 조절되는 거예요, 나이가? 만 나이로? 지금 그냥 만 나이로 따지면 되는 거잖아. 올해부터. 진짜요? 네. 1월 1일부터로 됐어요? 네. 아니 저는 뭐죠? 몰랐어요. 그냥 중반부터 하는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몇 달 있다가. 새해부터 바뀌는 거 해가지고 또. 한참 30대를 살다가 29세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어. 6월부터라는데? 가만히 있어. 6월부터라고요? 네, 6월 28일부터.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뭐 각오가 있습니까? 새해하고. 네. 새해에는 글루텐을 적게 먹고. 그거 내가 하려고 지금. 근데 왜 네가 하냐고. 아니 여태까지 아주 세뇌 당해가지고. 저는 올해 한 해는 글루텐 프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작가님 여태까지 육류를 지향하는 삶을 1년간 표방하셨잖아요. 절대 안 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도록 멀리하겠다. 적극적으로 네. 제한하겠다. 그런데 이제 새해부터는 글루텐 프리 목표로 하시는데 그러면 육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루텐 프리까지 하면서 육식을 제한하는 거는 먹을 게 너무 없어요, 우리나라 환경에서. 다리 떨지 마시고 너무 냉면도 못 먹지. 그럼 이제 고기가 먹고 싶어서 다른 쪽으로 전향했다고 아니죠. 볼 제가 수 새로운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에 만악의 근원이 글루텐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윤석열 당선도 글루텐이다. 진짜 전 국민이 봤었더라면. 무슨 수료증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다 삐뚤삐뚤해요? 그러네. 누가 와서 쳤나? 또 글루텐 때문에. 그 기억력 감퇴, 활력 저하, ADH, 전에 고기 때문에 그렇다고. 집중력 저하와 알츠하이머, 당뇨병, 민감성 대장 증후군, 조울증 이런 것들이 글루텐에 의해서 유발된다는 책이 있습니다. 브레인 그레인. 글루텐 안 먹으면 근데 우울하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진짜 끊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간장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되고. 간장 왜 안 돼요? 글루텐 때문에. 그거 어디 증거 다큐멘터리나 책 갖고 와. 간장 먹으면 안 된다고 나오고. 아니 간장에 글루텐이 들어가 있어서 간장에? 그렇다고 하시는데요? 간장에 글루텐이 있다고요? 네, 아주 조금이지만 그런 거. 책을 보고 제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이제부터 고기 먹을 거라는 얘기로밖에. 뭐 저도 그러게 2023년부터는 저는 고기를 먹겠습니다. 자유롭게 그동안 숨어서 먹었다라면 이젠 자유롭게 먹겠습니다. 나름대로 고기를 제한하면서 좀 살 좀 많이 빼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러셨어요? 전혀 5kg 빠졌는데 금시초문인데. 5kg? 그래요. 아니 저번에 뭐 얼굴 살 많이 빠졌다고 했잖아. 제가요? 그래 몇 개월 저는 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은데요. 했어. 얘가 먼저 얘기하니까 네가 맞다고 맞다고 막 했다고. 그런 것도 같고 뭐 이랬겠죠. 뭐. 너 글루텐 때문에 그 기억력이 하나도 그런가 봐요. 전 영화 보고 막 내용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맞습니다. 저는 글루텐 프리를 해본 적이 없고. 2023년에는 그러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잘릴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 김에 잘리면 글루텐 프리나 열심히 해보죠 뭐. 여러분들의 새해 계획은 뭐가 있을지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뭐 있으시겠죠? 저희가 이거 원래 오래 본 건 아닌데 작년에 본 지 되게 오래돼서 한 2달은 됐죠? 진짜. 이거 처음 출시했을 때 보고 이거 빨리 하자 녹음하자 했는데 녹음 찬스를 계속 못 잡았어요. 뭐만 하려고 그러면 문직이 뭐 아무해서 뭐 안 된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면 약쟁이 뭐 해서 안 돼, 오늘 안 된다고 맨날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죠. 그 백곰님이 지금 몇 학기 기다리고 계실 텐데 3주 전인가 이번 주에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속았죠. 백곰이 글루텐의 원흉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백곰표 밀가루. 곰표잖아요. 곰표. 곰표구나. 거기에 아이콘으로 있는 게 백곰이잖아. 네. 북극곰. 그러네요. 또
배꼽님도 글루텐 한번 끊어보세요. 저희가 오늘 본 영화는 넷플릭스의 엔터 갤럭틱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거 제가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네. 같이 보자 했어요. Mari, you're a bachelor now. This is a bachelor. 2002년 9월 30일에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업로드된 거고요. 플래처 물스 감독인데 뭐 잘 모르는 감독이고 주연 제작 그리고 시나리오 여러 시나리오 작가 중 한 명으로 참여한 사람이 바로 키드 커디라는 래퍼입니다. 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 팬들 엄청 많으실 텐데, 하여튼 이 사람이 제작도 하고 뭐 시나리오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주연 캐릭터 성우로 주연 역할을 하죠.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제시카 윌리엄스라는 코미디언이자 배우. 이분이 여주인공. 이분은 북스마트라는 봤어요? 북스마트라는 코미디 영화 있어요. 하이틴 코미디 영화. 거기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나오는데 주인공들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 그러다가 조연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아주 되게 이쁘게 생겼다. 너무 아름답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여기에서 목소리로 또 여주인공으로 출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라 해리어, 그 다음에 타이 달라 사인, 이 사람도 래퍼고, 그 다음에 티모시 살라메, 네, 티모시 살라메도 목소리 역으로 또 참여합니다. 내용은 현대 뉴욕이 배경이고요. 주연인 우리 주인공 자라디는 거리의 그래피티 예술가예요. 한 20대 후반이나 돼 보이죠? 네. 흑인들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거리의 그래피티가 나름 인기를 끌고 좀 어떤 문화적 아이콘이 되는 바람에 거대 코믹스 회사로부터 이거 만화로 출간하자, 스토리 뭐 이렇게 짜가지고 라는 제안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계약금도 받고 뭐 좀 했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탄탄대로가 열린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죠. 뭐 길에서 이렇게 집에서 맨날 습작 쓰던 어떤 뭐 소설가나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헐리우드랑 뭐 영화 판권 계약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헐리우드와 그 시나리오 작가 계약을 했다거나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어느 고급진 아파트로, 뉴욕의 어느 고급진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애니메이션이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 아파트가 301호. 근데 어느 날 옆집 302호에서 밤에 너무나도 시끄러운 파티를 하고 있어서 얘가 참다 못해 그 옆집을 찾아가죠. 항의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이 302호의 집 주인과 마주치게 되는데 첫눈에 반해요. 네. 그래서 항의하러 갔다가 괜찮아 금요일 밤인데 뭐 재밌게 놀아야죠 뭐 이렇게 이러고 집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고서 자기가 너무 병신같이 어버버버 한 것 같아갖고 막 후회를 이불킥을 하면서 자죠. 근데 다음날 302호 여자 이름은 매도우. 이 매도우가 이 301호 자라디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제 너무 미안했다. 미안하다는 의미로 점심을 사겠다. 라고 해서 같이 둘이 나가서 점심을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친분을 쌓아가고 또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자라디에게는 오래전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는데 최근에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는 아직 자라디에게 미련이 남아있는지 자꾸 연락을 해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자라디와 매도우가 같이 자고 있는데 새벽에 이 구여친이 문자를 보냅니다. 자라디가 두고 간 후드티를 맨몸에 후드티만 이렇게 걸친 상태로 셀카 찍어갖고 네 옷 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낸 거죠. 충분히. 그거를 매도우가 잠결에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위기가 오게 되는데 과연 이 두 사람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썸 타는 거죠. 썸에서 연애로 꼴이 날 수 있을 것인가. 그 여자친구는 왜 자라디의 후드티를 입고 있었던 것인가. 둘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대될 만한 일.
가만히 있어. 빨리 먹으려면 먹고 말려면 말고. 아니 아직 덜 뜯어가지고요. 똥봉지 같다. 너무 이거 똥봉지. 쳐다보지 마세요. 부담스럽게.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됩니다. 엄청 재밌죠? 어떻게 봤어요? 저는 솔직히 아주 재밌진 않았어요. 그래요? 네. 왜? 왜냐고요? 재미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봐요. 그럼. 아 솔직히 내용 자체가 그냥 너무 뻔하디 뻔한 흔하디 흔한 그냥 썸 얘기, 썸 네, 타는 얘기. 썸 타고 약간 오해했다가. 오해가 있어서 안 될 뻔하다가 잘 됐나? 이거 안 됐나? 뭐 이렇게 썩 궁금하지도 않고 내용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으로 바꿔서 좀 특이한 게 있을 뿐이지 그렇게 이렇게 내용 자체가 뭐 흥미진진하다든지 뭐 새롭다든지 아니면은 예상 못할 내용이어서 저한테 뭔가 뭐 깨달음이나 아 이런 게 있었다니 뭐 이런 걸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냥 내용이 제 생각에 좀 평이해가지고요. 애니메이션이 특이하고 영상이 이쁘고 노래도 즐겁고 뭐 요런 즐거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내용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재미있는 요소는 아니어서 그렇게 재미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왜죠? 왜 그렇게? 그거를 빨리 어떻게 하든지. 아니 왜 이거 내가 천천히 나중에 남들 얘기하고 있을 때 먹으면 되는데 근데 끝에 한 3칸 정도. 원래 안 뜯어져요? 아니 이거 안 뜯어지지 참. 어이씨. 그래서 아무튼 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아주 재밌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문지기는?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그래도 항상 이 빨래기면서 보는데 이거는 안 나눠보고 한 번에 다 봤어요. 짧으니까 90분밖에 안 되는데 뭐. 아유 90분 밖에 안 되는 영화도 있었는데 끊어보고 했는데 이거는 뭐 좀 뻔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 영상이 이미지가 되게 예쁘고 다채롭고 또 약간 그 뭔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 어린이들 젊은이들한테는 크게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맞아요. 이 작가님 젊게 사시잖아요. 그렇죠. 젊게 사신다는 단어 자체가 좀 어른들한테 쓰는 용어 같아요. 젊게 사시잖아요. 좀 있으면 정정하다고 하거든요. 정정하시다. 그 나이로 안 보이신, 그 연세로 안 보이신다고? 맞아요.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애니메이션에서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합니다. 뭐 내용이 없다. 그냥 너무나도 전형적인 그냥 로맨틱 코미디다. 뭐 그건 맞는 말인데 일단 영상미가 매우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그 환상적인 그런 작화, 연출, 우주와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게 있고 그다음에 그게 장점이고 음악이 좋아요. 이 자라디의 그 성우 역할을 맡은 키드 커디가 동명의 이 엔터 갤럭틱이라는 동명의 앨범을 냅니다. 그리고 출시와 그 공개를 동시에 해요. 앨범 출시와 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공개를 동시에 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 앨범의 뮤직비디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프로모션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앨범을 위한 아니면 뭐 콜라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앨범이 이 영화의 애니메이션의 사운드 트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분이 제작에 참여하신 거예요? 네.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얘기 듣나요? 아니 외국 사람 이름이어가지고 들어도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영화 내내 그 사운드 트랙 그 앨범의 사운드 트랙까지 넘버라고 해도 되나요? 그 앨범의 노래들이 다 삽입이 돼 있어요, 곳곳에. 근데 저는 힙합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악이 상당히 좋습니다. 힙합 전사. 힙합 전사. 저는 힙합 좋아하지만 전사. 힙합 전사? 정말 단어 정말 올담
뭐라고 하는데 요즘은? 아니 요새는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저 전산을 힙합 봐요. 전산은 뭐로 대체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힙합 매니아시잖아요. 아니요, 그냥 저는 텔레비전이나 보는 사람이지 뭐 이렇게 힙합 이 중에서 매니아라고 할 수는 힙합을 듣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걸? 예, 근데 뭐 저는 그냥 대중적인 그런 거밖에 모르니까. 이 사람도 엄청 대중적인 사람이에요. 뭐지? 일명 국힙밖에 별로 안 쿠키? 쿠키가 뭐야? 국내 힙합 아, 쿠키. 아. 밖에 잘 안 저는 몰라서. 플레이리스트에 힙합이 뭐 없어요. 뭐 한두 곡에 플레이리스트가 뭐 3,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럼 뭐가 있어요? 곡수가. 주로 어떤 장르 있어요? 저는 락을 좋아합니다. 록. 하여튼 있긴 있지. 옛날에 그 뭐 제이지 노래 그 뭐죠? 그 뉴욕? 너무 그런 거. 아니면 옛날 에미넴 노래 그 I'm Not Afraid 뭐 이런 거. 이런 거면 그러니까 10곡도 안 될 거야. 그래서 힙합 자체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전 세계에 지금 주류 음악은 힙합인 것 그렇죠. 같기는 해요. 메인스트림은 힙합이죠. 락에서 이제 힙합으로 넘어갔죠. 근데 이제 넘어간 게 아니라 예전에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넘어갔다고. 젊게 하신. 젊게 사셔가지고. 그래서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악이 굉장히 좋아요. 그 영상하고 매치도 잘 되고 그 사람이 아무래도 자기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에 주연도 하면서 시나리오도 쓰고 음악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만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장면하고 되게 잘 맞아요. 특히 매도우를 처음 마주쳤을 때 자라디가 눈이 풀리잖아요. 그때 나오는 음악, 느린 동작으로 매도우가 걸어 나오면서 그 음악이 쭉 퍼지는데 그때 보면 아주 상당하고 그래서 음악이 좋다. 그다음에 영상미가 좋다. 또 작화는 약간 그 예전에 그 스파이더맨 소니에서 나온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스파이더맨 더 유니버스인가? 뉴. 뉴 유니버스. 그거랑 좀 작화 스타일도 비슷한데 좀 프레임 레이트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뉴 유니버스는 24프레임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거는 한 16프레임 정도로 뚝뚝 끊어지잖아요, 동작이. 네. 근데 그것도 나름 좀 스타일로 봐줄만 하다. 너무 어색하진 않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다 실존 인물들을 대상으로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남자 주인공은 키드 커디, 여자 주인공은 그 제시카 윌리엄스. 그래서 여자 배우랑 맞네. 똑같이 생겼어요. 맞네. 그리고 이제 처음 볼 때부터 알아봤어. 근데 한 가지 티모시 살라메는 아니야. 생김새로 안 했어. 그 티모시 살라메 가지고. 그리고 누구 특히 역할이지? 그 머리 빡빡 민 주인공 남주 친구. 맨날 대마초 피고 버섯 먹는 애 있잖아요. 머리 빡빡 밀고. 자라디의 전 여친인 에리칸가 이름이 뭐였죠? 칼리나였나요? 하여튼 전 여친으로 나오는 캐릭터도 닮았네. 로라 헤어라는 배우가 성우를 맡았고 그 캐릭터 생김새도 이 사람을 모티브로 만들어서 되게 상당히 비슷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그 캐릭터들이 좀 실감 나기도 하고 근데 아는 사람들이다 보여서 그런 수도 있지만 그리고 너무 예뻐 캐릭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살라메예요? 예, 제 살람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저 머리 긴 저 친구 그 친구도 이제 그 타이달라 사인 그 래퍼예요. 그래서 실존 인물을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그 매력 있고 이 후반부에 더 리얼하다. 그 스케이트보드 타면서 예. 이 사람이 예. 이 사람이 맥컬리 컬킨인가 봐요 그러면 닮았어. 아, 그러네요. 맞네요. 아. 1시간 4분에 나오는 사람. 닮았어요. 진짜. 그러네요. 이 장면이 좀 기억에 남는데. 좀 그래서 상당히 스타일리시하게 그 영화라는 게 뭐 내용도 중요하고 네. 연기도 중요하고 그다음 미장센도 중요하고 음악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종합 예술이잖아요. 네. 그 중에 내용 하나가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내용 하나. 그리고 직업들이 남자 주인공은 그래피티 아티스트고 여자 주인공은 사진가예요. 뉴욕에서 이제 막 자기 개인적 이렇게 전시회를 열려고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유명한 화廊에서 열려고 시작을 하는 그런 떠오르는 예술가.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 만화 캐릭터지만 그 스타일들도 너무 멋있고, 그죠? 뭐 내가 저렇게 하면 뭐 안 어울리겠지만, 그리고 뉴욕의 그 도시도 너무 아름답게 그렸어요. 그래서 나도 저희 가서 그 비건 햄버거 먹고 싶다. 글루텐 그 당연히 글루텐 프리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뉴욕을 가야겠다 그냥 2월달. 그래서 저는 상당히 볼만했다. 근데 말씀한 대로 그 내용이 조금 뻔해서 좀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대로 그냥 다 되는 거 좀 있어요. 그래도 이 둘이 알콩달콩 꽁냥꽁냥 하는 그걸 보는 재미가 엄청 이거 다 보고 나면 썸 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좀 썸을 타보려고 다시 했는데 요즘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모시는 분이 저기가 심기가 불편하셔서 좀 안 됐네요. 왓챠에서 평점이 이동진은 왜 이런 거 안 봐? 이동진 평균 3.4. 주혜라는 분이 이 세상의 관계가 쉬워졌다고 해서 진지한 만남을 마다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싱글 앨범이 판치는 세상에 15곡짜리 풀사이즈 앨범을 내서 그걸 또 애니메이션을 통해 한 번에 다 듣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다라고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저 동의합니다. 굉장히. 캐릭터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저는 이런 거, 이 캐릭터가 뭐 이렇게 스티커가 나오면은 어디 뭐 핸드폰 같은 데다 붙이고 다닐 용의가 있으니까 하나 역시 젊게 사셔서 제작해 주시면 좋겠네요. 나 오늘 이 츄링도 엄청 젊은 거. 그러네요. 시골이 있으시네요. 시골이. 평생 오다 사는 너는 절대 모르는 앞서가는. 이렇게. 아무리 애니메이션이지만 몸매가 너무 좋아. 애니메이션이니까 그죠. 참. 아주 볼만하다. 그래서 썸에 대해서 썸 마지막으로 탄 게 언제입니까? 한 10년 전? 그럼 10년 이 전이네. 정도 되겠네요. 낙쟁이는 연애를 오래 했잖아요. 네. 13년 13년 전? 네, 그때인 것 같아요. 그때는 썸이라고 안 그랬잖아요. 그냥 뭐라고. 그때도 썸이란 단어 있었지 않나? 13년 전에요? 13년 전에 썸이 어딨어. 없었어요. 나무위키예요. 내가 다 찾아왔어. 그런 단어가 없었나? 썸이라고 안 했고 그냥 그때는 썸 탄다 뭐 이런 썸 단어 탄다라고는 없었어요. 안 했어. 그때 다른 말이 있었을 건데 생각이 안 나네. 2000년대 초반에 뭐라고 했었나? 사귀는 건 아니고 서로 호감은 있는데 진짜 호감이 있나 좀 긴가민가한. 사귀기 전에 호감을 주고받는 기간, 단계. 다른 단어가 있었을까요? 썸의 정의부터 한번 해보시죠. 썸이 뭡니까? 친구보다 가깝고 연인보다 멀다 하면 맞아요? 제가 연애를 하던 그때 뭐 썸이란 단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생각하는 썸의 정의랑 지금 썸의 정의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귀기 전에 호감을 주고받으면서 사귈까 말까 결정하는 단계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귀는 건 아니지만 호감을 주고받는 거. 그러고 나서 사귈지 말지를 꼭 결정하지 않더라고요. 썸 자체로 한 종목이 된 거예요?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썸 자체로 완성된 종목이 된 거다?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젊게 사시네. 그런 젊은이들도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 좀 해봤나 봐. 그런 텔레비전 많이 봤는데 텔레비전에서? 케이블 많이 봤는데요. 케이블이란 단어도 안 쓰나? 환승연애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보통 썸 하면은 뭐 친구보다는 가깝고 연인보다는 멀고 그 옛날에 그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아니면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그냥 아는 사람도 아닌 그리고 앞으로 뭔가의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관계 이런 정도.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스킨십의 정도가 예전에는 사귈까 말까 뭐 이런 거였으니까
해도 뭐 손잡고 뭐 이 정도였으면 지금은 그냥 아, 손까지 잡았으면 사귀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옛날엔 그렇죠. 손잡으면 우리 사귀는 건가? 약간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정규라는 교수님이 있나 봐요. 그 사람이 썸의 성립 조건에 대해서 아 교수님께서요? 네.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으로 냈어요. 근데 교수님이 우리보다 어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첫 번째, 깐돌이와 깐순이는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조건이 성립을 해야 돼요. 깐돌이?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 서로에게 그렇죠. 상호적인 한쪽만 거예요. 그러면 스토킹. 짝사랑이라고 해도 되죠. 뭐 꼭 스토킹.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정황적인 증거 아니면 느낌적인 느낌은 있지만 확정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확정적인 뭐 사귀자, 뭐 고백을 했다거나 확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 세 번째, 각자가 확보한 상대방의 호감의 증거. 제가 나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증거나 근거가 어떻게 얻은 거냐면 그 상대가 일부러 흘린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자기 좋아한다고 생각할 텐데 라고 알면서 그 행동을 했거나 그 증거를 흘렸다는 거죠. 알아주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증거라는 거예요. 상대가 일부러 흘린 증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백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 고백하는 순간 뭐 썸은 종료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썸이래요. 뭐 그럴만해요? 여기에 이제 스킨십은 뭐 아직 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스킨십은 뭐 뽀뽀를 하든 손을 잡든 뭐 그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게 뭐였죠? 일부러 흘린 증거다. 그렇지, 일부러 흘렸겠지. 꽁꽁 내가 막 숨기고 내 실수를 흘린 증거로 제가 안 거는 그건 썸을 탔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혼자 애태우다가 들킨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렇잖아요. 썸이 원래는 썸씽에서 싱이 빠진 거죠. 썸씽. 네. 옛날에는 야 쟤네들 썸씽 있는 거 아니야? 뭐 우리 학교 할 때 사이에 그랬거든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새 삼자가 얘기할 때, 야 쟤네 둘이 썸씽 있는 것 같아라고 이렇게 수근수근할 때 쓰는 단어였거든요. 와 진짜 어원을 얘기할 정도로 오래 살았어. 오래 살았어. 거기에서 이제 근데 이 썸은 삼자가 얘기하는 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야. 썸 타는 사이야 우리. 아 그때 그거랑 의미가 달라졌네요. 우리 썸 타는 거야? 뭐 이렇게 뭐 하는 그 전에는 삼자들이 쟤네들 막 수군덕거리면서 뒤에서 뒷담화 까고 이렇게 할 때 쓰던 네. 뭐 직장 내에서는 어머 이 과장하고 최 부장하고 썸씽 있나 봐. 어머머머머 할 때 쓰는 거였다면 썸은 좀 더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경아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경아 교수, 한국 여성학회 회장이라는데, 그리고 페미니즘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2020년대에 썸이 왜 이렇게 확장되고 있냐, 많이 널리 쓰이고 있느냐라고 분석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썸은 상대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연애 전초전인데,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알아보고, 또 내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 사람과 연애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요거를 이렇게 막 평가를 해보는 전초전 단계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요즘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썸을, 이 신경아 교수가 분석하기로는 연애를 하면 남자가 돈을 내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데, 이 대남들이 경제적 여력이 없다 보니까 사귀자고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발생하고 있대요. 아 그래요. 아 이거 표정 엄청 안 좋네. 아 몰랐어요. 몰라서. 아 그래요? 이렇게 분석하는 저희가 있고, 뭐 이거에 대해서 매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요즘 누가 뭐 남자 다 내냐, 옛날 무슨 고리자 90년대 학번 80년대 학번 때 소리냐, 지 학교 다닐 때 하는 소리 한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때 그 김치녀 논쟁 같은 게 한참 시작됐거든요.
스타벅스에 가면은 김치녀다. 아, 그렇죠. 그것도 있고 뭐 그때 당시 뭐 100만 원짜리 백 메고 나와서 남친한테 다 얻어먹는 뭐 사람, 남자한테 다 얻어먹는 여자, 뭐 김치녀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막 나왔었단 말이에요. 된장녀였지, 김치녀가 아니라 맞아. 된장녀였죠.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현대를 바라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요즘은 다 도치페이 하던데, 젊은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훔쳐보니까 젊게 산이라고 엄청 뿜빠이 하던데? 아, 그래요? 그 요즘은 앱으로 뭐 이렇게 뿜빠이해서 내두구만. 근데 모르지. 어른들 같이 얘기해. 내가 이렇게 뒤에서 봤어. 이렇게 키오스크 쓰는 거 이렇게 뒤에서. 근데 모르지. 그거는 친구들끼리 만난 건지 뭐 어쩐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뭐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연인들은 반반 한대요, 대부분. 근데 나만 해도 약간 그 과도기였어. 그 반반 더치페이를 하는 분위기와 남자가 그냥 대부분 내는 분위기고 중간 정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항상 시대를 앞서간다고 자부하면서 더치페이를 하자. 더치페이를 해줘라. 했었는데. 아니, 돈이 없었어. 뭐 지금도 없지만 근데 없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학교 다닐 때 용돈 부족했어요? 안 부족했어요? 돈을 그냥 받았나? 기억이 가면. 봐봐, 부족한 것조차도 모르겠나. 나처럼 막 배를 막 쫄쫄 막 3일 동안 굶고 그랬으면 기억이 나지. 이거 학교 다닐 때 용돈 부족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가계부족. 그때는 지금은 그런 건 안 하는. 지금 돈을 안 쓰니까 오히려 뭐 별 생각 없는데 그때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같이 점심도 먹어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사회생활? 학생 때인데? 네, 학생 때인데 그러니까 아. 사회생활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인간관계 같이- 맺어야 되니까. 같이 나는 오늘 김밥이 먹고 싶어도 다 같이 제육볶음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제육볶음 감자탕 먹으러 가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점심은 집에 와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감자탕을 아침에 먹은 거예요? 아니 저는 저녁에 만약 아침은 보통 안 먹으니까 밤새 술 먹고 아침에 그런- 감자탕 먹고 그런 들어가서 거를 점심은 집에서 먹어. 제가 써놓은 게 있었나 봐요. 그냥 메모지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도록 뭐 언제는 집에 와서 먹기 뭐 이런 게 써놓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아빠가 언제 오셔가지고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눈시 붉어지셔가지고 생각이 나요. 아, 네. 그렇군요. 그때 학생 때, 그 학생 때 데이트할 때는 어땠어요? 대부분 남자들이 사줬어요? 저 아니면 학생 때 데이트한 적이 없어요. 소개팅도 엄청 했다며. 아니 학생은 다 졸업한 이후. 아, 그래? 네. 학생 때는 그러면 연애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대학 4년 동안? 네. 4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어우, 씨. 저는 엄청 못 쏠 기간이 길어. 제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저희 학교, 저랑 친한 애들이 다 지방에서 와서 저희끼리 너무 논 거예요. 저희는 고인물이 썩기 마련이라고 우리끼리 고여서 아니, 졸업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랬었죠. 근데 저는 이제 이 그룹도 있고 사실은 이제 술 마시는 남자애들이랑 술 마시는 또 그룹도 있는데 뭐 연애는 하지 않았어요. 여자애들끼리만 놀 때 그 풀리지 않는 어떤 그 무엇을 남자애들하고 술 먹는 자리 가서 또 풀고. 아니 풀만한 뭘 그런 건 없었는데 그냥 그렇구나. 그룹이 있었던 거죠. 그쪽도 술 먹는 그룹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문지기는 대학 다닐 때 연애 좀 했습니까? 조금? 조금? 한 번? 그러면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두 번. 한 두 번, 번이라고. 1회 만난 거야? 아니면 한 여자 2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두 두 분을 명을 제가. 두 분을 1회씩, 네, 1회씩. 한 번 데이트. 1회씩, 1회씩. 한 20여 번? 제가 생각하기엔 연애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 두 분과 연애를 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연애할 때는 뭔가. 어떻게 대부분 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냥 느낌으로? 보통 그냥 사람 만나면은 내가 사고 싶고 사는 경우가 많아. 아, 진짜. 그렇죠. 고마워서 연애가 아니라. 고마워서 사고 싶은 고마워서 사고 싶은 뭐 그게 있을 수 있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 시대 그 시절 어디 고리짝 그 시대 분위기로 지금 현대의 이 썸을 재단하려고 하냐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약간 이해는 되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이유를 그렇게 얘기했지만 남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연애를 좀 피하려고 해서라는 건데
물론 어느 정도까지 시대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반을 내더라도 약간의 그런 의무, 숙제, 뭔가 책임 이런 마음을 부담은 조금 더 느낄 것이다. 예,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있을 그렇기 수 있죠. 때문에 뭐 미룬다, 안 하려고 한다. 요즘에는 하도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TV에서 또 뭐 다른 매체로 비교를 많이 하는 분위기가 돼서 옛날보다 덜 가진 거에 대한 우울증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우울감이.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다는 거에, 돈이 좀 부족하다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 처진다는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고 타고난 환경을 원망하고 물론 우리 때도 원망은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조금 부족한 정도다 뭐 이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그냥 끝났어. 다음 생애를 기약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고 그러니까 다음 생애를 기약하니까 연애도 그렇게 의욕이 안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안 하고 썸을 한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썸도 안 탈 것 같은데 썸 타면 돈 쓰는 거 똑같지 않나요? 썸을 뭐 이제부터 썸 타이자고 타게 됩니까? 어떻게 왔다 갔다 마주치다 보니까 점점 그냥 마음이 좋아져서 그런가? 그냥 그렇게 가게 된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썸 갔지만 한번 타봐야지 이러면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어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자 이렇게 쳐다보면서 누구랑 썸 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 속에서 자기랑 계속 부대끼던 사람과 어느 순간 마음이 점점 가게 돼서 보니까 이제 좋긴 한데 쟤도 나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귀자 할까 말까 할 때 내 주머니 사정이 좀 걸림돌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연애로 안 가고 그 정도에서 그냥 거리를 두고 한다. 그럴 수 있겠죠. 하여튼 뭐 그게 이제 이 신정아 교수 신정아 교수는 이걸 이대남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고 근데 뭐 요즘은 이제 이분은 요즘은 대부분 더치페이 한다라는 거를 그렇게 보지 않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다 더치페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리고 또 더치페이 하지 않으니까 남자들이 더 많이 내니까 그 부담이 된다는 거고 더치페이를 하면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어려운 건 똑같은 어려운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면 둘 다 어려우니까 둘 다 서로 말하지 않는 거가 뭐 되는 거고 뭐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사귀자는 말은 보통 남자가 먼저 해야 된다 뭐 이런 아직도 이런 게 있나요? 약쟁이 같은 사람 때문에 그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약쟁이 그렇죠. 절대 좋아한다 소리 안 한다고. 그렇죠. 저는 의도적으로 흘린다고 하셨잖아요. 의도적으로 흘리지도 못해요. 오히려 더 꽁꽁 행여 눈치챌까. 그 사람 네. 있으면 혀 꽉 깨물고 그 사람 앞에 있으면. 그렇죠. 절대 말 안 하고.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최성호 교수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 교수님들 많이 분석하시네요. 이거 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썸이라는 거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나의 마음, 내 자신이 나의 마음을 수용할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썸이라는 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 깐순이가 좋아, 막 좋은 것 같아. 근데 아니야. 이거는 그냥 내가 착각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부정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해도 되나? 제가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해도 되나? 그래서 망설일 수도 있고. 그렇게 수용할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가 썸이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증거 수집보다는 내 마음의 정리가 더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상대는 날 관심도 없는데 내가 혼자 날 좋아할까 말까 그 마음을 난 수용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내가 혼자. 그럼 그 썸이야? 아니잖아요. 쟤는 나 안 좋아하는데 상호 서로 좋아해야 썸이지. 지금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제가 뭐 완전히 이 사람의 의견을 다 이해한 건 아니라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썸을 타다 보면 문제가 많이 터지잖아요. 사귀고 결혼하고 살면서도 문제가 많이 터지지만 썸을 탈 때 문제가 항상 이제 오해 때문에 많이 터지죠. 이 정도는 친구끼리 할 수 있는 뭐 행동이지.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한 사람은 이거는 친구끼리로는 좀 선 넘은 행동인데 쟤 나 좋아하나? 이렇게
받아들였어. 남자들이 좀 그런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여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자들은 여자도. 친절한데 그냥 친절했을 뿐인데 우리 요가 선생님? 이 저기 트위터에 응. 뭐가 있어가지고 응. 제가 그 우리 단체 톡방 응. 단체 톡방에 사진을 4장을 올렸거든요. 응. 이게 지금요? 네 회사 동료의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에 오늘 올라왔는데 미혼인 줄 알았고 그래서 여태까지 커피, 기프트콘, 잡신부름 등등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세월이 뭐예요, 세월? 서울. 세월? 아니야. 못하겠죠. 그 결혼글 보고 세월 어떤 자기네 게시판에 결혼한다는 글이 올라왔나 봐. 세월을 근데 이 사람이 미혼인 줄 알고 여태까지 커피, 기프트콘, 잡신부름 등등 호의를 베풀었다. 그 결혼한다는 글을 보고 뒤통수가 얼얼했다. 주말에는 같이 정동진에 해보러 가려고 기차 예약까지 해놨는데 정말 눈물이 주르륵 흘른다. 그래서 혼자 울고 있다. 네, 근데 점심도 안 먹으러 하고. 그 다음 그 저기 댓글들을 보면 다음 그래서 사진 댓글에 어떤 썸이었다면 너도 2차, 3차 보험 들어놨으니 할 말 없는 거고. 썸이라는 거는 보험까지 들어놓고 타는 거군요. 서로 어장관리를 하는 거네. 그럼 썸은 뭐 찌질하게 울지 마라. 뭐 있고 뭐 이런 순수한 사랑 저는 깨끗하게 보내주려고요. 그게 사랑이겠죠. 이거 글쓴이 같지? 공무원 땡땡 이거는 좀 자의식이 좀 이상한데 이 사람. 어그로도 너무 수준 낮게 끄네. 좀 더 스토리를 가미해봐. 어떤 행동들에서 썸이라고 느끼셨어요? 네,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음. 저랑 메신저 할 때 업무 외에 누구누구 같이 뒷담 깐 거. 그러니까 딴 사람 누구를 메신저로 뒷담화 깠대. 그리고 사내 카페에서 한 잔을 같이 먹었다. 그분이 사심. 그분이 산 엄청 아를 거기에 의미 부여를 했나 봐요. 나한테 돈을 쓰다니. 그냥 아를 한 잔 같이 먹었다 하면 사람들이 그게 뭐 썸이야 할까봐 가로치고 그분이 사심 그렇죠. 이렇게 혹시 사람들이 네 진심을 모를까봐 나의 진짜 있었던 일을 오해할까봐. 그리고 같이 점심 먹고 인근 하천을 걸었다 단둘이. 그리고 기프티콘을 저번에 줬더니 고맙다고 전화가 왔다. 그러니까 어떤 게 썸이었냐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웃긴다. 어떤 게 썸이었냐고 하니까 글쓴이가 혹시 연애에 대해서 좀 아세요? 저게 썸 징후인데. 저게 썸 징후라고요? 저건 직장 동료니까 그나마 하는 거지. 저게 어떻게 썸임? 같이 걸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인생 진로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은연중의 암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관성 때문에 썸에서 엄청난 오해가 생겨서 문제를 일으킨다. 호감과 호의의 범주. 그러니까 서로 다르고. 얘가 지금 그거 느끼는 것 같죠? 호감과 호의. 자기는 호의를 받았는데 호감으로 뭐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면 친구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선이냐. 이 선에 어떤 사람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어떤 사람은 이거는 아니지.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 여자 동료는 잔심부름 해주고 뭐 하니까 고맙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주고 답으로. 또 기프티콘도 그동안 그렇게 줬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고맙다고 하고. 그래서 그 호의에 대한 담례를 했을 뿐인데 이거를 주고 가는 감정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안타깝죠. 요런 망신을 안 당하려고 꽁꽁 숨기는 거 아닙니까? 뭐 약장이가. 그렇죠. 네? 저는 누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서 이렇게 저한테 여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흘린 암시.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안 봐요. 그 사람을? 에.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못 보겠는 거. 왜냐면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나는 관심이 없어서. 네, 오해하시면. 만약에 내가 관심이 있었으면. 여태까지 그런 적 별로. 관심 있었으면 당연히 뭐 이렇게 썸을 탔겠죠. 네, 그때는. 그래요. 네, 학교 다닐 때 얘기예요. 학교 다닐 때. 결혼도 한 거 보면 그 이후에는 어쨌든 자만추가 안 됐다며요. 잘 살았으니까. 제한된 선택지 내에서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자만추라는 게 뭐 어디 밖에서 뭐 이렇게 모임이나 뭐 그런 거를 통해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하여튼 뭐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썸이라는 게 이게 사람을 웃기기다가 하면서 들었다 놨다 하는 건데 이 또 연애에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고 썸 타다가 뭐 대판 싸울 일은 없잖아요. 뭐 아니면 아닌가 보다. 저 사람 말지하고 그냥 간단하게 관계를 정리해버리면 되지만 연애나 결혼 생활 이런 거는 싸우게 되면 크게 싸우게 되고 뭐 좋아하는 감정도 뭐 크게 뭐 불붙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이 잔잔하게 그 진폭이 낮은 상태의 그 잔잔한 파동 안에서 그 막 설레임을 느끼는 요 썸. 썸 너무 요즘은 미국에서도 썸을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많이 쓴대요. 이제 K컬처의 영향으로. 정말. 그리고 이게 역수입된 거예요, 미국으로. 썸띵에서 온 단어니까 이 사람도 자기는 원래 있는 단어기도 하고. 얘네는 그냥 다 데이트라고 하는데 한 번을 처음 그냥 만나서 우리 저 식사나 할까? 이것도 데이트 간다라고 하고 섹스하는 사이에도 데이트라고 하고 뭐 다 데이트라고 해서 이게 변별력이 없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데이트 상대라고 할 때. 근데 지금 요 썸이라는 요 개념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의 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구분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생겼대요. 생겼네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데이트랑 구분이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문화적 사조 속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너무 볼만하고요. 이거 보면은 잊었던 썸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지금 여자친구분이랑 사귀고 계신데 어떻게 썸을 타시려고 여자친구랑 썸 타면 되죠. 좋은 그러니까-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좋은 방법? 어떻게 사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일단 썸 타요? 각방을 써 먼저. 각방. 방방 지금 쓰고 있는. 이미 썸 타고 계신 거네요? 썸이 너무 익숙해져서 내가 지금 썸을 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쓰고. 썸이라는 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여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럼 탈 수 있겠네. 나도 그런 거 같아. 나는 확실한 증거를 일부러 흘리는데 애써 모른 척하는 걸 보니 왜냐하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지금 남편이 아이씨 우리 마누라한테 내가 좋다고 그렇구나. 얘기하면 또 돈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말을 못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남편이? 그렇구나. 저 말씀 안 하셔가지고. 지갑에다가 돈 좀 두둑하게 좀 넣어줘 봐요. 그럼 그래, 얘기하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잃어버렸던 썸을 한번 다시 살 수 있는 그래서 젊음을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애니메이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너무 웃겼던 게 요 버자이너 파티 여기 너무 웃기잖아요. 의자들도 뭐 다 대음순 모양으로 이렇게 해놓고 어떤 마카롱도 다 그 여성 성기 모양으로 이렇게 마카롱 만들어 나오고 거기다 어떤 페니스 인형을 쓴 남자가 난입하잖아요 이 대음순 파티에. 페니스는 안 된다고 막 쫓아내고 이런 거 참 재밌어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 애니메이션 한번 오늘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마치죠. 이 작가였습니다. 약쟁이였습니다. 문제기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Summer's what do you know?